자, 아빠는 전업주부 우리 지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저녁주부 유튜브에 그 잃어버린 김치통이었나? 잃어버린 김치통에서 엄마가 좋아하는 김치통에 김치를 잃어버려갖고 진짜 완전히 뇌절하듯 하는데 만약에 만약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무슨 마음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일단은 그 자리에서 기절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선배, 응? 이 선배? 자, 지우 얘기를 끝에 못 들었어. 지우는 어땠다는 거야? 그 자리에서 아까 이게 못 들었고, 두 번째로 지우가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재윤이처럼 선생님처럼 화면 중간으로 왔으면 좋겠거든. 지우가 그 귀퉁이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지우를 보는 마음이 불안해. 지우가 화면 중앙으로 올 수 있어 혹시? 못 와? 저요? 너 지금 한쪽 귀퉁이에 가 있는 거 알아? 어, 그래. 좀 도와도 좋고. 그렇게 해도 가능해?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꺾여서 가야 되는데. 그래, 그래. 그럼 너 편한 대로 해. 네가 불편하면 그냥 안 이렇게 되지. 쓸게요. 자, 그래서 아까 너가 그때 심정이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기다린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야기가 더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질문이 뭐고 답이 뭐야? 아니, 제 얘기는 만약에 그,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면 무슨 마음일지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근데 무슨 마음일지 얘기하자고 그랬는데 지우는 기다리겠다는 아니, 거니까 말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 그게 전 기다린다 이런 말을 쓴 적이 없는데, 그러고요. 선생님 잘못 들었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지우는 그래서 어떤 마음 든다는 거야? 아니, 그니까 그 자리에서 왠지 기절할 것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뭐 할 것 같은 마음? 기절할 것 같은 마음. 기다 기절. 시절. 기절할 것 같은 마음이 든다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절.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걸 잃어버리면, 당연히 너무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찾아야 되지? 그리고 왜 잃어버렸을까 하고 자책하고 후회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당혹스럽고, 그런 여러 복잡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가장 아끼는 것은 강아지를 잃어버린다면, 뭔가 되게 안절부절할 것 같고, 어떻게 해서라든 강아지를 찾으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미역국 끓이기 챕터에서 요리를 잘 못하는 두 명이서 미역국을 끓이는데 만약에 끓였는데 완전 맛이 이상하는데 만약에 자신이 끓였는데 요리가 진짜 망했다. 그러면은 어떤 마음일지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일단은 이거 망했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망했다는 심정 갖고 그러면 이제 제가 미역국을 하다가 망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데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 이거를 남한테 들키면 뭔가 남이 되게 놀리고 그런 게 흑역사로 남을까 봐 되게 안절부절하고 무서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2, 300? 네, 저는 실제로 미역국을 처음 끓일 때 그 양을 가늠을 못 해가지고 너무 생각보다 많이 끓여서 당황했던 적이 있고, 또 아까 재윤 씨 말한 것처럼 버릴 수는 없고 아까워가지고 그걸 이렇게 꾸역꾸역 다 먹었던 그런 일들이 떠오릅니다. 또 한 가지는 깍두기를 담근다고 깍두기를 담갔는데 처음에 원래 깍두기를 소금에 절여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몰라가지고 그냥 하다가 정말 그 맛이 없는 그런 깍두기가 돼가지고 그거를 억지로 이렇게 먹으려다 정 나중엔 안 돼가지고 다른 뭐 이렇게 찌개 같은 거 이렇게 에다 넣어서 이렇게 먹으려는데 그것마저 또 이렇게 망친 그런 안 좋은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어쨌든 뭐 이렇게 그 제대로 알아보고 할 걸 이런 어떤 그런 후회와 나는 왜 이렇게 못하나라는 어떤 절망감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전 이상입니다. 자, 지우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아빠의 그 김치통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먼저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아빠가 김치통을 잃어버린 거에 대한 아빠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 응? 아빠는 이 책에 나오는 그 형노의 아빠는 김치통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김치통 잃어버린 걸 알게 되었을 때. 응. 37쪽. 말은 안 했지만 아빠는 초조했고 걱정 가득한 얼굴로 잘 웃지도 않았다. 아니, 그거는 김치통 얘기가 아닌데. 아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면 소파에 무너지듯 앉았다. 어, 그리고 아빠의 축 처진 어깨가 무릎에 맞닿듯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아빠의 깊은 한숨이 얼굴을 가린 손가락 사이에 새어나왔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아빠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지호, 아빠는 지금 현재 어떤 심정이라는 거야? 절망스럽다? 응? 절망스럽다? 절망스럽다. 그래서 아빠는 절망했다. 뭐 아빠는 당혹스럽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소파에 무너지듯 앉았다. 또는 깊은 한숨이 얼굴을 가린 손가락 사이에 새어나왔다. 축 처진 어깨가 무릎에 맞닿듯 내려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행동, 모습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돼. 이러한 그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의 감정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표현할 때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행동이나 그 모습 묘사를 통해서 그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네, 그러한 점을 여러분들이 잘 배웠으면 좋겠는데, 자, 그에 비해서 형노의 반응은 뭐야? 음, 형노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 음, 뭔가 형네는 화가 났다? 화가 났다? 어떻게 알았어? 화가 났다는 거야. 화가 났다는 거는, 뭘 통해서 알았어? 어, 음, 자, 책 37쪽. 할 수 없죠. 뭐 사다 먹으면 되잖아요. 할 수 없죠. 뭐 사다 먹으면 되잖아요. 이거는 두 번째 반응이야. 첫 번째 반응은 그걸 잃어버리고 오면 네, 어떡해요? 저도 평소에 그걸 잃어버리고 오면 어떡해요? 형노가 발을 굴렀다. 동동표. 그럼 이 얘기는 형노가 발을 굴렀다 이때는 안절부절 못하다. 안절부절 못한다. 그걸 잃어버리고 보면 어떡해요? 형노가 발을 굴렀다라는 부분에서
뭔가 그 안타까움의 표시? 아니면 뭐 도저히 이해 안 된다. 어떻게 그걸 놓고 올 수 있냐? 라는 뭐 압박이 때문에 뭐 화를 내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안타까움의 표시 이런 부분에 대한 표시였는데 근데 그 다음에는 할 수 없죠. 뭐 사다 먹으면 되잖아요라고 많이 이렇게 뭐야 오히려 네, 아빠를 뭐하는 위로하는. 위로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얘기지. 왜 이렇게 바뀐 거야? 음, 처음에는 응, 그냥 아빠가 잃어버려서 되게 응, 화나고 짜증나고 그러는데 응. 아빠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위로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렇지. 어, 지우가 재윤이 컵을 깨뜨린 거야. 그걸 알았어, 재윤이가. 갖고 야, 지우다! 이러려고 그러는데 막 지우가 막 눈물을 펑펑 쏟아서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컵을 깨뜨리다니 정말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막 하면은 재윤이가 그래 내가 죽어! 이럴 수가 없고 그냥 뭐야. 아이, 야, 어쩌다고 컵을 깨뜨렸어. 아이, 그 어차피 뭐 버리려고 그랬어. 아이, 울지 마. 뭐 죽긴 뭘 죽어. 이런 일 갖고 이렇게 뭐 한다는 얘기야. 어? 만약에 지우가 그러지 않고 컵을 깨뜨려 놓고서 히히 웃고 있었으면 웃기 멀어서 이 죽을라고 막 이러면서 야 너 이 컵 얼마나 중요한 컵인데 막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의 또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빠는 이렇게 이건 김치 문제가 아니다 하면서 깊은 한숨까지 내쉬고 물론 김치통을 잃어버린 게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게 이렇게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막 소파에 무너지듯 앉고 막 이럴 일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아빠는 이런 거야? 음, 그 엄마 음, 엄마가 혼자 돈을 벌 때 돈이 적게 나가가지고 물건도 아껴 쓰고 외식도 줄였는데 음, 그 김치통 하나 잃어버렸다고. 음. 그동안 잘 참았는데 그 김치통 잃어버린 거 그거 하나 잘 신경 못 쓰고 못 참아가지고 되게 절망스러운. 그래? 지우는? 잠시만, 응? 몇 쪽, 우리 계속 김치통 얘기하는 거잖아, 지우야. 네가 말했던, 네가 지금 이거 네가 진행했던 거잖아. 잃어버린 김치통. 아니, 계속 그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 왜 몇, 아빠는 그 김치통 하나 잃어버린 거 같고 이렇게 절망하냐고. 어, 왜냐하면,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 그 사람에게는 뭔가 중요한 그런 거일 것 같고, 중요한 건데, 그거를 잃어버렸으면, 진짜로 절망하고, 중요한 거라서 누구한테 혼나거나 놀림받을 수도 있고, 그래갖고, 예, 그래, 자, 지우는 지금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빠가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건 그러면 그 아빠가 중요한 걸 잃어버려서 그런 거라면 뭐야? 이상한 게 아니지.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 근데 지금 이 책에 보면 형노는 아빠가 그런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 왜 아빠가 저러나? 그거에 대해서 38쪽에 보면 형노의 생각은 다른데. 응? 지우가 말한 것처럼 김치통이 엄청 중요한 거여가지고 아빠가 그런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거야? 38쪽 내용을 참고해 보면. 어, 엄마는 위로했지만 엄마 아빠 둘이 벌 때와 엄마 혼자서 벌 때와는 차이가 많았다. 물건도 될 수 있으면 덜 샀고 외식도 줄였다. 그러다가 집값이 싼 서울에
가까운 거리의 중소도시로 이사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런 것들이 아빠를 괴롭혔다. 그래도 잘 참았는데 김치통 때문에 아빠는 허물어지는 것 같다. 재윤이가 읽어준 그 부분,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 책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그걸 재윤이 말로 이해한 대로 설명해 보라고. 어, 엄마랑 아빠랑 둘이 벌 때는 돈도 많이 벌고 했는데 이제는 엄마 혼자서만 버니까 돈도 적게 벌이고 그래서 많이 쓰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돈이 없어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아껴 쓰고 더 적당히 쓰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힘들어서 잘 참아놨는데 김치통 그거 하나 잃어버려서 뭔가 살짝 그 참았던 것들이 다시 뭔 분토에 나오는 그런 느낌. 재윤이는 지금 자기 말로 바꿔서 말했지만 사실 여기 있는 얘기를 그냥 말만 바꿨을 뿐이지 거의 그대로 얘기했거든. 그건 재윤이가 이해해서 얘기한 게 아니야.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지우가 한번 설명을 해볼까? 도대체 이게 왜 그런 거야? 자기 말로 바꿔 사는 수준을 넘어서 한번 이해해서 이 아빠는 도대체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김치통 하나 잃어버린 것 같고. 아니, 이게 지금 이렇게 중요한 거는 중요한 것도 잘 참아온 아빠인데. 근데 중요하지도 않은 김치통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저렇게 절망하니, 이거는 원래 보통은 중요한 거 잃어버려서 좀, 절망스럽게 하는데, 이거는 중요하지도 않는 김치통 하나를 잃어버려가고 그렇게까지 절망하니까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성노는 그렇게 그런 성노는 그렇게 분노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우는 수업의 흐름을 지금 못 따라오고 있네. 큰일이네, 지우야. 지금 선생님이 지금 네가 대답한 내용은 아까 질문이고 지금 질문은 왜 아빠가 그렇게 김치통 하나 잃어버린 것 같고 절망하느냐, 아빠가 도대체 왜 그렇게 절망하느냐, 그 아빠의 절망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3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재윤이가 자기 말로 바꿔 설명했는데, 재윤이가 자기 말로 바꿔 설명한 건 맞지만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를 선생님이 봤을 때 아직 재윤이 역시 명확하게 다른 게 바꿔 설명하지 못한 거야. 자, 재윤이가 70점 맞았어, 영어 시험을. 지우도 70점 맞았어. 근데 지우는 그냥 씩 하고 웃었어. 근데 재윤이는 눈물을 막 펑펑 쏟는 거야. 우는 거야. 아니, 똑같은 70점을 맞았는데, 영어하고 똑같은 시험 봐 70점 맞았는데, 왜 누구는 씩 웃는데, 별일 아닌데, 왜 재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 우냐는 얘기야. 어, 자, 70점 맞았다는 그 상태만 놓고 보면, 둘 다 반응이 어때야 돼? 안 똑같아야 좋은 되잖아. 그런데 지우는 보니까 그냥 평상시에 뭐 100점 맞다가 이번에 뭐 몸이 아파가지고 시험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어쩌다 한번 뭐 한 거야. 70점. 70점을 맞은 거야. 그러면 지우 입장에서는 뭐야? 아파서 내가 시험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70점 맞은 게 이해가 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근데 재윤은 지난번 시험에도 70점 맞아가지고 부모님한테 혼났어. 그리고 내가 이번엔 시험을 내가 뭐 하겠다? 잘 정말 잘 봐야겠다. 보겠다고 내가 열심히 막 뭐 했던 거야. 풀었던 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막 복습하고 막 했단 말이야. 근데 또 뭐 한 거야? 또 또 70점. 70점을 맞은 거야. 그러면 여기 재윤이 눈물을 펑펑 쏟은 이유는 왜? 어,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어, 결과가 똑같아서 저번이랑. 열심히 했는데도 그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속상한 거지, 너무. 자기 열심히 했으면 성적이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속상한 거지. 또 지난번에도 맞아가지고 부모한테 혼났는데 이번에는 진짜 뭐해? 또 이렇게 맞았으니까 부모한테 더 많이 혼날 거가 뭐 되는 거야? 걱정이 되는 거지. 이런 것처럼 똑같은 실정에 맞았지만 누구에게는 별일 아닌 게 누구에게는 큰일일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 나름의 사정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 김치통 잃어버린 일이 이 절망스러운 일인 이유는 이 아버지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었기에 이렇게 절망스럽고 힘든 일이 돼버렸냐고, 지우야. 네가 지금 고개를 끄덕거릴 게 아니라 대답을 해야지, 지우야. 응? 왜 아버지는 김치통 잃어버린 일이 절망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버지의 사정은 뭐야? 아버지의 사정은, 채영이 아빠는 일단은, 아버지, 형로의 아버지는 응, 지금 어, 지금은 계속 지금 원래 엄마 아빠랑 둘이서 같이 벌었는데, 응, 그, 이제, 이제 엄마 혼자만 벌니까 좀, 차이가 돈을 버는 차이가 많아갖고, 응. 그래갖고, 물건도 될 수 있으면 덜 샀고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김치통 하나 사갖고 김치 만들었는데, 그 김치통이랑 같이 김치도 잃어버렸으니까,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더 적은 돈을 잃어버린 것이나 똑같으니까, 응. 그러니까 그 돈이 아까우고, 그리고 그러면은 엄마한테 혼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형과 아버지는 그렇게 절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지우처럼 저게 이제 지우가 자기가 이해한 대로 좀 자기 말로 바꿔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형도 아빠는 실업,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에서 잘려가지고 지금 돈을 못 버는 상태야.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한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형과 미안한? 아빠의 가족들에 대한 마음, 미안한 마음이야, 미안한 마음. 게다가 자기 때문에 외식도 못 해. 자기 때문에 뭐도 해야 돼? 물건도 이사까지 해야 돼. 낯선 동네로 이사까지 해야 돼. 그래서 자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게다가 뭐 자기의 김치통까지. 실수로 또 뭐까지? 김치통까지. 김치통까지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거야. 가족들 볼 낯이 없는 거야. 지금 더 아껴도 될까 말까 할 판에 자기 때문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진 거야. 사태가 벌어진 거야. 그래서 너무나 민망한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확 떨어져 버린 거야. 이런 그 형로 아빠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스스로도 어떤 똑같은 일인데 그 똑같은 일이 똑같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내 상태가 다르면 내 상태가 다르면 똑같은 일도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야. 지우하고 재은이한테 쌤이 똑같이 어이구 너네 뭐 이거밖에 못했어?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재은이는 그냥 네, 뭐 이거밖에 못했어요. 그냥 그렇게 뭐 하는데 지우는 갑자기 눈물이 펑펑 흘려. 알고 봤더니 수업 들어오기 전에 막 너 이거밖에 준비 안 했어 하고 막 엄청 막 부모님한테 혼나고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또 그러니까 폭발해버린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뭐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도 뭐 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지우가 성냥으로 이렇게 불을 탁 켰어. 그리고 그냥 휙 던졌어. 재윤이도 성냥으로 불을 탁 켰어. 휙 던졌어. 똑같은 짓을 한 거야. 근데 지우는 성냥으로 불을 탁 켜서 던졌는데 그냥 아스팔트 도로에 떨어져가지고 조금 있다가 그게 그냥 뭐 한 거야? 꺼져버린 거야. 근데 재윤이가 휙 성냥불 던진 걸 휙 던졌는데 그게 마침 어떤 사람이 휘발유를 쏟아놓고 간데 거기 그게 떨어져가지고 불이 막 확 나버린 거야. 이런 것처럼 행위는 똑같지만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뭐 해줄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행위만을 볼 것이 아니라 원래의 상태는 어땠는 건가라는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그 작품이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역국 이야기를 했는데 이 미역국 이야기라는 에피소드를 이 작가는 왜 소개했을까? 미역국이라는 에피소드를. 음, 이 작가가 작품에서 미역국이라는 에피소드를 소개한 이유가 뭘까? 음? 지금 음, 처, 처음 하는 거는 음, 무조건 처음 하는 건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지금 어떻게 생각해?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 하는 것은 언제나 실수를 할 수 있는 법이고, 음, 예시를 들어서 제가 새로운 게임을 했는데, 거기에서 처음 게임을 했는데, 그 첫 판만에 1등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그래도 첫 판만에 1등 하는 건 재능이고, 그런데, 그 일반인이면은, 언제나 무조건 첫 판만에 우승을 아, 하긴, 할 수는 거의 불가능이다. 나는 걸 예시로 들어갖고 실수할 수 있다. 처음이면은 실수할 수도 있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형네 아빠는 왜 미역국을 그렸어? 음. 형네 아빠가 왜 미역국을 그렸어? 음, 엄마가 집안일을 뭐라도 해보라고 해서. 엄마는 왜 집안일을 뭐라도 해보라고 한 거야? 응? 미역국 끓이기라도 해서 음, 돈, 돈도 아끼고 뭔가 집안일도 해보려고. 지우, 왜 형네 아빠는 미역국을 그린 거야? 잠시만요, 찾아보고 있어요. 자, 재윤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빠는 지금 형네 아빠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야? 응. 회사에서 시집 갔대. 실직한 상태. 그래서 집에 있어, 집에.
형도 엄마는 형도 엄마는 일을 하고 아빠는 회사에 출근을 해. 근데 집안일은 누가 하는 거야? 형도 아빠, 형도 아빠가 집안일을 해? 지금? 엄마. 형도 엄마가 여전히 집안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자, 몇 쪽 보면 되냐면 83쪽. 밑에서 다 합쳤죠. 지우가 읽어보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밑에서 다 합쳤죠. 83쪽. 엄마는 퇴근해서 올 때마다 지쳐서 짜증을 부렸다. 당신은 시간이 많잖아. 집안일 좀 도와주면 안 돼? 엄마는 아빠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아빠는 골이 나서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럴 때마다 거기까지. 자, 거기까지 읽고, 그 다음에 84쪽. 자, 재윤이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채영이 아빠가 한 말이야. 읽어. 84쪽 첫 번째 문장이요. 아, 형도 엄마 말이 맞아요. 연약한 여자가 하루 종일 바깥일 하고 저녁에 집안일 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지금 장형은 괜한 고집 부리는 거예요. 서로 돕고 사는 게 세상인데 왜 집안일을 못 도와요? 계속 읽어. 나는 그 아저씨가 아빠에게 전업주부 되라고 말하는 게 싫었다. 채영이 아빠는 우리 집에서는 감히 입에 올리지 않는 실업자니 뭐니 하는 이야기를 턱턱 해댔다. 자, 지금 얘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채영이 형도 엄마는 지금 바깥일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네. 거야. 근데 형도 아빠는 지금 현재 실직 상태이기 때문에 바깥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니, 형도 아빠에게 집안일을 집안일. 할 것을 요구한 거고, 부탁한 거고, 거기에 채영이 아빠도 옆에서 부추긴 거고, 여기서 미역국을 끓였다라는 것들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야, 그러면? 집안일을 집안일을 시작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형도 아빠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집안일을 자기가 시작한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까 말했던 대로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 뭐 한 거야? 엉망인 거야, 엉망. 제대로 잘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 형도 아빠가 처음에는 지금 이랬는데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 잘한 집안일을 점차적으로 배워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 그러면서 주부가 되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재윤이나 지우가 얘기했듯이 누구나 처음 하는 일은 쉽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집안일을 조금 만만하게 보는 수가 있는데, 그 집안일을 하나하나 하는 것도 뭐하다 무척 힘든 어렵고 힘든 일이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도 나름의 연습과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라는 이런 생각들이 이 안에는 함께 담겨 있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웃집 할머니가 미역국을 또 우연찮게 미역국을 갖고 옴으로써 아빠가 끓인 미역국과 이웃집 할머니가 끓인 미역국이 이제 뭐예요? 대비되는 그런 또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재윤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아빠가 전업주부여서 전업주부 아빠와 뭔가 그런 아이들이 생활하는 이야기를 다룬 책인데, 만약에 나의 부모님이 아빠는 전업주부이고 엄마는 회사에 나가셔서 일을 하신다면 나는 뭔가 어떤 기분이 들지, 뭔가 친구들과 뭔가 비교당하고 뭐 그랬을 때 나는 어떤 기분이 들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아빠가 전업주부이면 친구들이랑 나랑 뭔가 많이 다르고 좀 다른 친구들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살짝 비교돼서 좀 속상할 것 같고 한데, 근데 어차피 아빠도 살림을 할 수도 있고 엄마가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뭔가 그렇게 탐탁지는 않을 그렇게 막
슬프고 뭐 그리고 화났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김지우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저는 일단은 왠지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자면은 그, 에, 원래 회사에 다녀갖고 회사를 둘 다 다녔는데 실업 상태인데 피자를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면은 피자를 원래 좋아해갖고 피자를 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실업 상태라 못하고 그냥 집안에서 먹는 그걸로 하는데 만약에 아빠가 해갖고 아빠가 전업주부여갖고 그거를 아빠식으로 만든 피자를 한번 먹어볼 수 있겠다. 그것도 공짜로 그렇게 먹어볼 수 있으니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순배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네, 뭐 저도 어렸을 때 그랬다라면 좀 당혹스러웠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냥 그 각자 자기가 상황과 원하는 일을 선택해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따로 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양한 모습들 중에 하나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걸 굳이 권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책 45쪽을 보면 호텔에서 하는 식사처럼 일하는 소제목에서 채영이 아빠가 형로 아빠에게 뭔가 전업주부가 되어봐라. 뭐 회사도 그만뒀으니 전업주부가 되고 뭐 집안일도 해봐라 하면서 건의하고 형로 아빠는 계속 곧 취업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야기 채영이 아빠의 이야기를 되게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모습인데 나라면 나는 이 태영이 아빠가 계속 물어보면서 태영이 아빠한테 친한 척하고 별로 만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렇다면 나는 채영이 아빠의 행동에 찬성하는지 반성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일단 저는 일단은 저는 채영이 아빠의 행동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채영이 아빠는 뭔가 그 형우 아빠가 싫어하고 뭔가 그 채영이 아빠의 의견에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도 계속 그런 말을 하고 채영이 아빠가 형우의 아빠의 말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뭔가 채영이 아빠가 그 행동을 뭔가 고쳐야 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럼 김지우 씨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반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채영이 아빠는 특히나 특별한 상태이고 형우 아빠는 그냥 일반 사람들과 거의 거의 뭐라고 해야 돼 거의 일치하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특별한 상태이고 그건 일반인인데 특별한 상태에서 거기에서 이것 좀 해봐라. 그러면은 일반인 상태에서는 이건 싫을 수밖에 없고 그런 걸 알고 있음에도 그걸 계속 추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왠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네, 그럼 이 선배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그 최영인의 아빠가 형론의 가족을 생각해서 형론 아빠를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순수성 이런 부분은 알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최영이 아빠 판단하기에 자기가 전업주부를 해보니 괜찮더라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형론 아빠의 어떤 잘못된 생각 뭐 이런 거를 바로잡아주려고 애쓰는 것들 뭐 이런 부분은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남의 인생을 자기가 이래라 저래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 아니기 때문에 조언에 그쳐야지 그 조언이 너무 지나치면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것도 괜찮다 이럴 수도 있지 않냐라고
방향 제시 정도까지만 하는 거고 선택은 결국은 형노 아빠의 어떤 그런 선택인데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선이 어디까지인가 그 선을 어디까지를 해야 될 건가라는 부분에서 최영희 아빠는 근데 좀 너무 적극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냥 이렇게 보여주고 이럴 수 있지 않냐라고 조언 정도 해주는 거 정도까지이기 때문에 최영희 아빠보다는 좀 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럼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자, 아빠는 전업주부. 이 책에서 전업주부라는 게 나오는데 전업주부가 뭐야? 전업주부는 엄마가 집안일을 하는데 그 대신 반대로 자기 아빠가 집안일을 하는 것이 전업주부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원래 주부라는 말 자체는 이런 뜻을 갖고 있대. 한 집안의 살림살이.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주관하는 여자 주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부라는 말 자체 이 부자가 여자라는 어떤 그런 뜻을 갖고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주부는 여자라는 걸 빼고 그냥 주관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지금 여기서 해석하고 있어. 한 집안의 살림살이 도맡아 주관하는 사람, 즉 집안 살림,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뭐 가족들 뒷바라지하고 이러한 집안 살림살이를 도맡아 주관하는 사람을 주부라고 그러는데 이 주부 중에 전업, 그 주부 하는 거를 뭘로 하는 사람? 직업. 전업으로 하는 사람. 전업으로 한다는 거는 그 일만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란 뜻이야. 뭐라고? 그 일만을 전문으로 또는 전적으로 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업 작가라는 게 있고 겸업 작가라는 게 있어. 혹시 둘 차이를 알아? 전업 작가와 겸업 작가. 저 알고 있어요. 지우. 이거를 전업 작가는 그 음. 일만을 계속해갖고 뭐를 바꾸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작가인데, 근데 경험 작가는 자기가 몇 번 하고 그리고 다른 직업으로 바꿔보자. 계속 그 일만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하는 게 아닌 다른 것도 해보고 그 일반을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닌 작가를 말합니다. 네. 지우가 말한 거가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전업 작가는 작가 수입만으로 먹고 사는 사람. 작가로서 일만을 하는 사람. 즉, 다른 직업은 없어. 오로지 그 사람은 뭐야? 글 쓰는 작가 일만 하는 거야. 그리고 글 쓰는 작가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으로만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런다? 전업 작가라고 그래. 반면에 겸업 작가는 작가 외에 다른 일도 함께 하는 사람. 작가로서 수입 말고 다른 직업을 통해 얻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겸업 작가라고 그래. 이해가? 네. 그래서 겸업 작가는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 하면서 동화 작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화 작가도 하지만 학교 선생님도 하는 거야. 학교 선생님은 월급 받아서 기본적으로 살아. 그 동시에 동화도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선배 작가는 전업 작가일까 겸업 작가일까? 겸업 작가. 이 선배 독서교실 이게 원래 더 기본이야. 더 일을 하는데
그냥 책도 쓴 거야. 이런 건 우리가 겸업 작가라고 해.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 작가들 중에 한 10명 중에 1명도 안 돼, 전업 작가는. 왜냐면 작가가 자기가 쓴 책 팔아가지고 인세라는 걸 받는데 그것만 갖고 생활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다 보니까 전업 작가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의 작가는 원래 뭐 회사 다니면서 뭐 글을 쓴다던가, 뭐 자기가 무슨 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뭐 글을 쓴다던가 주부를 하면서 글을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경업 작가인 경우가 더 많은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른 얘기인데 전임 교수가 있고 겸임 교수가 있어. 전임 교수는 그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는 게 그게 직업인 교수예요. 이 사람들은 왜 전임이라 전임 교수. 반면에 겸임 교수는 원래 자기가 병원 의사 선생님이야. 근데 가끔 어디 와서 대학 와서 뭐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야. 재윤이가 뭐 일러스트 그림 그리는 사람이야. 근데 가끔 대학 가서 뭐해? 일러스트 강의도 해. 두 가지를 다 같이 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겸임 교수.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일러스트의 상식을 그 퀴즈로 내면서 이것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이렇게 퀴즈를 내갖고 거기에 해답을 알려주면서 그렇게 뭐라고 해야 돼? 공부시키는 그런 것을 경임 교수라고 하나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다른 직업이 따로 있는 거야. 자기가 뭐 건축사건, 자기가 뭐 가수건, 개그맨이건 다른 직업이 있는데 대학에 나가서 학생들도 함께 가르치는 거야. 겸임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겸임 교수라고 그러고 반면에 전임 교수는 그냥 대학 교수 일만 하는 거야. 대학 교수 일만 전적으로 하는 거야. 전임 교수에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업주부라고 하는 것은 주부 일만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업주부라고 그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보면 아빠가 뭐하고 바깥일하고 엄마가 뭐하고 전업주부하고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아. 옛날에는 과거에는. 근데 요즘에는 아빠 엄마가 모두 뭐해? 바깥일하고 플러스 집안일도 함께하는 이런 경우에는 전업주부가 뭐 한 거야? 없는 거야. 이 집에는 전업주부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이제 채영이네 집은 엄마가 뭐하고 바깥일. 바깥일 택시기사하고 아빠가 뭐 하는 거야? 전업주부 하는 거야. 채영이네는. 원래 형노네는 이 집이었어. 이 집. 형노네는. 과거에는 아빠 엄마가 모두 바깥일하고 집안일 함께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아빠 엄마가 모두 바깥일하는 경우 집안일을 누가 더 많이 해? 엄마. 엄마가 주로 많이 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엄마는 바깥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아빠는 바깥일만 하고 그러면은 힘들다 보니까는 바깥일 모두 같이 할 거면 이걸 우리가 맞벌이라고 그래. 맞벌이. 반면에 이거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외벌이. 맞벌이. 왜 외벌이냐면 벌이가 번다는 뜻이야. 번다. 왜? 혼자서 벌어서 외벌이. 맞벌이는 함께 벌어서 맞벌이. 맞벌이 가죠. 근데 여기는 이제 엄마가 바깥일하고 아빠가 뭐하고 전업주부하고 이런 형태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빠 엄마가 모두 바깥일 집안일도 함께하는 형로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 아빠가 집안일을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가사도우미 같은 분을 뭐해서 고용해서 그 가사도우미에게 그 일을 좀 맡기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집안마다 이제 형태는 제각각 뭐해? 다른 거지. 가사도우미 대신에 어떤 집은 이제 할머니나 뭐 할아버지가 와서 집안일을 좀 뭐해? 도와주는 그런 집들도 있고 그 형태는 제각각 뭐해?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이게 제일 많았어.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였어. 아빠가 바깥일하고 엄마가 전업주부하는. 이게 가장 일반적이었어. 원래 그 채영이네도 처음에 이랬어. 채영이네도.
그러다가 채영이는 둘이 역할을 뭐 한 거야? 체인지한 거야. 역할을 체인지해서 이렇게 된 거야. 반면에 형 눈에는 아빠 엄마가 모두 바깥일 집안일 함께하는 그 부분에서 나중에는 이제 뭐야? 요걸로 엄마가 바깥일하고 그 아빠가 전업주부하는 형 눈에 좀 이렇게 바뀌게 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네, 아닌데, 재윤이는 잠시만요. 엄마가 그거 한 거 아니었나? 뭐라고? 형노가. 형도 엄마가 바깥일하고 엄마는 계속 바깥일 했던 거고 근데 아빠가 이제 바깥일 하다가 이제 뭐야? 집안일 전문으로 하는 전업주부로 이제 바뀌는 걸로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아니, 근데 왜 아까 전에 아빠가 바깥일한 걸로 왜 예시? 자,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재윤이와 지우는 나중에 결혼을 한다면 재윤이와 지우는 결혼 어떤 안 할- 바깥일과 집안일을 분담할 계획이야? 분담할 것 같아? 분담했으면 좋겠어? 지우. 저는 일단은 결혼은 안 할 거지만, 한다면. 결혼은 안 할 거지만, 음. 결혼은 안 할 거지만, 만약에 결혼을 한다, 그렇게 음. 하면은, 저는, 바깥일인데, 집안에서 하는 바깥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그런 거를 하고, 예,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집안에서 하는 바깥일이라, 그래갖고, 바깥일인 일을 하고, 그리고 집안에서 하는 거라, 그 아내랑 같이, 그, 그 집안일도 하는 그런 걸로 택할 것 같습니다. 재윤이는. 저는 저희 다 바깥일도 하고 저희 다 집안일도 하는 그런 맞벌이 만약에 근데 재윤이 그 남자친구가 남편 될 사람이 난 집안일만 할래. 재윤이 너가 돈 벌어 와. 그러면 재윤이는 그래 오케이 그렇게 할 거야 아니면 난 그런 놈하고는 결혼할 수 없어 하고 저리 꺼져 하고 나는 바깥일 하는 남자랑 결혼할 거야라고 할 거야. 음, 그러면 그냥 알았다고 하고 바깥일을 할 것 같아요. 남자가 집안일 하고 재윤이가 바깥일 하는 거를 오케이 할 거다. 네. 지우는 거꾸로 여자가 야 나 바깥일 할 테니까 너 집안일 해 라고 지우한테 요구를 했어. 넌 집안일 잘하고 내가 바깥일에서 돈 벌어올 테니까 지우 너는 날 잘 도와줘 라고 해서 너 집안일 전담해줘 라고 하면 지우는 그래 내가 집안일 할게 넌 바깥일 해 라고 할 거야 아니면 아니야 나도 바깥일 할 거야. 아니, 근데 저는 생각해보는 게 있는 게, 아니기도 하고, 맞기도 하는 그걸로 할 건데, 그, 이거를 제가 꿈이 유튜브 그거라, 음. 그래갖고 유튜브를 하는데, 아내가, 근데 그거를 내가 이미 공부를 해놔서, 그래갖고 그거를 잘 알고 있는데, 아내는 그거를 잘 모르니까 같이 알려주면서 바깥일도 같이 하고, 그리고 집안일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라 너 유튜버도 하지 말고 지우는 오로지 집에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잘 돌보고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고 이런 일만 잘 하라는 거야. 자기 그 여자 그 옷 잘 챙겨주고 쇼핑 잘해오고 음식 잘하고 그럼 여자가 회사 다니면서 돈 잘 벌어오겠대 라고 했을 경우에 지우는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거야. 오케이 하겠냐고. 저 아니요, 어떡해요. 어? 아니, 다른 거는 다 해줄 수 있는데, 저는 음식 그게 따져갖고, 그럼 집안 살림 도맡아 하는 건 나 못하겠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사람마다 다른 어떤 그런 분들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책에서 결국 다루고 있는 문제는 성 역할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성 역할. 즉, 남성과 여성. 여성의 성 역할이 정해져 있다라고 과거에는 좀 생각하는. 그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 그래서 이 집안일이라는 것들이 이른바
가사 노동이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가사 노동은 이른바 뭐 의식주지, 의식주. 옷 세탁하고 옷 사오고, 음식 먹을 거 마련하고, 그다음에 집안 관리, 청소부터 시작해서 집안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플러스 양육, 아이들 뭐하고 키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집안일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우가 만약에 결혼을 안 한다 했을 경우에 그럼 양육은 없을 거고, 하지만 지우가 결혼 안 한다 하더라도 의식주는 해결해야 되잖아. 지우가. 그러면 지우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방법이, 지금은 지우 의식주 해결을 부모님 덕분에 의식주가 해결되는 거잖아, 지우가. 지우가 너 옷 입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방 청소니, 뭐 밥 먹는 거니, 뭐, 그 집안에 뭐 그 냉난방 하는 거, 뭐, 심지어는 뭐 컴퓨터 고장 났을 때 컴퓨터 뭐 고쳐서 뭐 하는 거, 이런 거를 다 어쨌든 부모님이 뭐해? 해결해 주고 있잖아. 근데 지우가 나중에 독립을 하면 그거를 지우가 해결해 준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지우는 그 혼자 살게 됐을 경우에 그 의식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된다면 일단은 이혼하고 응? 뭐 한다고? 이혼하고 아니 너는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뭘 이혼해. 너 혼자 살 거라며. 너 혼자 살아도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옷은 입어야 될 거 아니야. 집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일들을 그동안은 너네 부모님이 다 해줬단 말이야, 이미. 근데 이제 혼자 살면 그 일을 네가 다 해야 되잖아. 근데 응, 제가 유튜버잖아요. 응, 유튜브에서 후원 많이 해주면은 뭐 돈을 벌었어. 응, 이거 핸드폰 있거든요. 응, 이거 핸드폰 있는데 이거 핸드폰에다가 배민 들어가고 응. 사오는 것 같아요. 음식은 배달시켜 먹는다. 일단 먹는 거 해결. 그 다음에, 먹는 거 해결. 응, 컴퓨터 고장 난다. 응, 그러면은 일단은 컴퓨터가 고장이 난다. 그러면은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은 만약에 미션도 있단 말이에요. 미션에서 대부분 5만 아니 10만을 좀 완전히 거의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10만 원 벌거든요. 만약에 응. 깨면은 10만 원 벌고 그런데 그래갖고 일단은 컴퓨터가 몇만 원이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우는 돈 벌어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그 방법이 지금 말한 대로 뭐 배달시켜 먹고 청소도 아니면은 자기가 직접, 매니저를 좀 이용을 해갖고 매니저 돈으로다가 그거 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컴퓨터 문제는 없애버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지우가 돈을 많이 벌어서 집안 청소해주는 분한테 돈 주고 청소도 다 맡기고, 뭐 쇼핑이야 뭐 지우가 마음에 드는 것도 하고 해서 그렇게 이제 외부의 도움을 받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지우 스스로 내가 먹는 건 내가 직접 해 먹겠다. 라고 한다거나, 시장을 봐서 내가 집에서 요리도 해 먹고, 내가 청소나 이런 것들, 빨래 이런 것도 내가 직접 하겠다라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가구도우미라던가 아니면 빨래방 서비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갖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 재윤이는 이런 가사노동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결할 거야? 지우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음, 가사도우미 같은 사람을 고용하거나 음, 뭐 음식 같은 거는 네이버나 뭐 이런 데 인터넷 찾아보면 쉽게 다 나오니까 음. 그런 거 보면서 따라할 것 같아요. 음, 자, 그렇지.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어쨌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건가, 삶의 방식이 어떤 건가라는 부분에서 지금 여러분이 말한 대로 요즘에는 워낙 그 돈으로 모든 것들이 다 구매 가능한 그런 세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 그래서 난 돈 벌고 그런 거는 가상적 이런 거는 돈 주고 난 구입하겠다, 사겠다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해. 내가 먹는 밥은, 내가 입는 옷 정도는
내가 사는 공간은 나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 어려서부터 그런 걸 자꾸 뭐 해봐야 된다는 거야? 연습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리하는 것도 연습해보고 기회가 되면 청소하는 것도 배우고 옷 세탁하는 것도 배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사람? 독립적으로 맞아요.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돈을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래서 내 전체 24시간 중에 일부분의 시간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두 번째 주장에 동의할 것인지 아니면 나는 그냥 내가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일 하고 가사노동 이런 거는 그냥 누군가에게 맡기고 대신 돈을 지불하겠다. 뭐 이런 방법들도 또 하나의 어떤 그런 방법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빠는 전업주부라는 책은 지금은 어때? 아빠가 전업주부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지금도 드문 것 같아. 많은 음. 많은 과거에 거 비하면 남성이 전업주부 하는 비율이 과거에 비하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이 전업주부를 하는 경우가 더 많고 사실은 요즘은 전업주부보다는 이른바 맞벌이 부부, 아빠 엄마가 함께 일하고 다만 이제 집안 일을 어떻게 둘이 이제 뭐 할 거냐 분담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가사 분담을 아직까지 우리나라 남자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여자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여- 아직까지도 여자가 더 많이 해서 이제 그 남자였던 그 하는 일들의 비중을 점차 이제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줄 높여가야 된다라고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경우야.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 돌보는 것도 당연히 누가 한다고 생각했어? 여자. 여자가 한다, 엄마가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아빠가 회사를 쉬고 아이를 아빠가 돌보고 엄마는 회사 다니고 이러한 제도가 우리나라도 점차 더 이렇게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집안일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사 노동을 하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는데 지우는 어때? 지우네 집에는 지우도 뭐 그 설거지 하거나 아니면 뭐 집안 청소하거나 이런 거를 지우한테도 할머니나 아니면 집안에서 부모님이 시키는 편이 아니면 지우는 아들이고 어리니까는 하지 말고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라. 텔레비 보고 있어라. 게임하라는 식이야. 지우는 2번이야. 재윤이는 어때? 재윤이가 여자라서 넌 더 집안일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러는 편이 아니면 오빠랑 똑같이 시키는 편이야. 아니면 똑같이 안 하는 거야. 어떤 것 같아? 음, 음, 이번 뭐라고? 똑같이 오빠랑 똑같이 오빠랑 시키는 것 비슷. 같아? 네. 아, 똑같이 그런 시키고 식으로 이제 그 성평등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리고 인식들, 이런 분들도 달라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집에는 이제 그래서 형노하고 채영이네 집 말고 또 한 집이 나오지. 강우. 강훈의 집이 나와. 그래서 강훈의 집은 조금 다른 상황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강훈 엄마가, 뭐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는 어떤 그런 결정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우 엄마가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가족을 떠나서 이렇게 어, 유학을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엄마는 그동안 전업주부로서 아빠와 아들을 도와주는 사람, 서포트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강했는데 엄마 스스로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을 독립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강훈의 집에는 그동안 뭐 해주던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자신들을 서포트 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럴 때 강우와 강우 아빠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 건가? 그 강우 엄마의 그런 선택을 지지해야 되는 것인 건가? 아니면 강우 엄마 보고 그러면 안 돼요 라고 해야 되는 건가? 지훈 어떻게 생각해? 저는 일단은 유학을 가면은, 응. 유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일단은 찬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유학을 가면은, 일단 유학 가면은, 유학 가서 공부를 하면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우리 가정으로 돌아올 테고, 그러니, 그러니, 만약에 1년을 그, 6년을 공부해갖고 하면은 그 6년 동안 기다려갖고 아마 만약에 23살이면 23살 하고 그리고 6년은
아마 아마 마흔 년 이상으로 해갖고 더 좋은 세상이 좋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럼 지우야, 그동안 엄마가, 이 책에서 보면 엄마가 지우 빨래도 다 해주고, 밥도 다 차려주고, 다 잘 돌봐줬는데, 그럼 그 6년 동안 그 빨래 해줄 사람, 밥 해줄 사람, 너를 잘 돌봐줄 사람이 없어지는 건데, 그래도 괜찮다? 그런 6년 문제는 동안, 어? 6년 동안 잘 찾아보면은 그 다음에 계속 행동이니까 그러니까 6년 동안만 잘 참아보자. 참아보겠다? 참아보자. 재윤이, 그러고 재윤이는 어떻게 생각해? 유학을 뭔가 외국으로 간다면 뭔가 같이 가서 엄마는 공부를 하고 아빠는 아이들은 뭔가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엄마에게 유학을 몇 년 동안만 해라 하고 딱 정해둔 다음에 그 기간 안에 안 돌아오면 뭔가 이혼 같은 거 하고 막 그러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책에서는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빠는 전업주부에 대해서 함께 같이 봤고, 다음 주에는 발바닥 세계사 춤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인데, 세계 여러 나라의 각종 춤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갖고 다음 주에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